탈북, 통일 임박했나? 지난 1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국경경비대원이 무장한 상태에서 탈영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마저 더해져 국경경비대 일탈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북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중순경 강추위로 자강도 의원읍 일대 강이 얼음으로 뒤덮였다 면서 그 틈에 국경경비대원 2명이 탈영해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들은 총을 소지한 채로 탈영했다 며 압록강을 건너 중국 마을에 몰래 잠입해 빈집털이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의원군은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도시로 강폭이 2에서 300여m에 불과할 정도로 좁다. 더욱이 감시체계에 익숙한 국경경비대원에게 강을 건너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총을 소지한 북한군을 본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중국군으로 생각했지만 행동이 수상해 보여 공안에 신고했다 며 이 때문에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온 지 이틀 만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장을 한 채 탈영했지만 중국에서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들은 나이가 각각 18세, 19세였다 며 배고픔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북한 국경경비대는 주민들의 도강, 밀수, 밀매 등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의 군인들에 비해 주머니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밀수가 막히면서 이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간부들보다 군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하전사, 병사들의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공안이 조사를 마친 뒤 탈영병을 북한에 넘기려 하자 이들은 제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소연했다 며 이들은 조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들은 총살이나 다른 처벌을 받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면서 아사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점으로 보아 현재 북한군의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식량 문제에 중국으로 탈영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모두 북한 당국이 군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몇 년간 보급 문제가 개선됐다는 기미는 전혀 보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공안이 이들을 체포한 후 송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신병 인도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탈영병을 단동에서 조선으로 넘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며 조선 당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인해 해외 입국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제중 북한 노동자의 입국이나 탈북자의 송환을 미루고 있다. 이어 그는 조선 당국은 국경 봉쇄 조치가 풀리면 그때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며 탈영병들은 현재 단두의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2. 필사적 저항 탈북 어민 사진 북한 처우 예고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 물어야.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 제12조 사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 행동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 2명이 북한 어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만큼 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당시 한국 여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이 이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도전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일환으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사실이라면